우리나라의 치킨점만 따져보면 5, 6만 개 점포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든 밀가루 옷을 입혀 기름 온도 170도에 넣으면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 튀김으로 거듭납니다. 치킨, 돈가스, 핫도그, 새우튀김, 감자튀김, 야채튀김 어떤 식재료도 바삭하고 고소한 풍미를 내며 먹기 좋은 자태를 드러냅니다. 감히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튀김 음식의 인기를 반영하듯 외식업계에도 치킨이나 돈가스 등 튀김 음식을 다루는 브랜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튀김기 수요도 높다는 말이지요. 최근에는 일본식 튀김 요리 전문점들이 속속 들어와 입점하면서 그 수요는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는 튀김기가 가장 중요한 무기인 동시에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리사의 감각을 연출할 수 있는 튀김기는 좋은 무기가 될 것이고, 튀김 기름이 금방 시커멓게 산패돼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골칫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버려지는 기름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도 발생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스튀김기에서 나오는 폐가스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로 주방 전체가 뜨거워져 여름철에는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비롯하여 가까운 일본에서도 가스보다는 전기를 이용한 제품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가스보다는 전기를 이용한 제품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디지털 전기 튀김기와 기름 정제기, 온장고, 감자워머 같은 다양한 전기 용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캣보스 전기 튀김기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캣보스가 개발한 전기 튀김기는 효율성을 높인 친환경 제품입니다. 기존 가스 튀김기보다 연료 효율성이 50% 이상 높습니다. 연료 비용 차원에서 보면 가스와 전기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효율에 있습니다. 가스 튀김기는 기름 유조에 탱크를 데우는 방식입니다. 가스로 점화해 기름 유조 내에 있는 배기봉을 통과하는 열로 기름 탱크는 차가운 기름을 고온의 기름으로 열교환합니다. 열교환된 뜨거운 기름은 튀김을 위한 적정한 온도로 유지합니다. 이때 배기로 버려지는 폐가스는 차가운 기름의 열을 빼앗겼지만 200도가 넘습니다. 이때 배기되는 폐열이 주방 온도를 높게 만듭니다. 또 가스튀김기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는 오랜 시간 식당에서 근무하는 요리사를 쉽게 지치게 하고 만성 두통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캣보스 전기튀김기는 전기를 열원으로 기름 속에 있는 히터봉만 가열해 기름만 끓게 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탱크를 데우지 않고 튀김기 자체에 열을 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열 효율성이 높습니다. 폐가스 발생도 없어서 쾌적한 주방 환경을 얻을 수 있고 주방의 온도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또 이 제품은 기존 전기 튀김기에 비해 한층 진화한 모델입니다. 기존 제품이 정확한 온도를 표시하지 않는 설정 온도 표시 방식인데 반해 캣보스 제품은 디지털 형식으로 현재 온도와 설정 온도 이중 표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리사는 현재 온도와 설정 온도를 비교하면서 요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설정 온도만 표시하는 방식이라면 정밀한 요리는 불가능합니다. 기름의 온도를 민감하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유식 튀김기가 좋다, 원적외선을 이용한 제품이 좋다, 가스 튀김기가 열량이 높기 때문에 좋다, 전기 용량이 높으면 좋다, 다 좋습니다. 저는 어떤 제품이라도 사용자 마음에 맞는 제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리사의 판단은 결국 온도와 시간의 역학관계를 통해 요리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온도를 보다 빨리 알 수 있다면 감각에 익숙한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열량과 온도와 시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요리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제품이 좋은 기계입니다. 캣보스 튀김기는 조리 온도 설정 이외에 예열 온도도 설정이 가능한 방식이라 기다리는 시간, 대기 시간에는 낮은 온도를 설정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센서가 2개 달려 있습니다.
한 개는 정밀 제어를 목적으로, 또 다른 한 개는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튀김기의 기름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비상벨이 추가되어 있어 만약 미리 설정해둔 200도에 도달하면 벨이 울려 위험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물론 온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한편 기존 전기 튀김기는 용량이 작아 업소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캐포스는 이런 점을 보완해 기름이 16리터에서 35리터까지 들어가도록 기기를 다변화했습니다. 1kg 닭을 한 번에 닭 3마리는 거뜬히 튀겨내고도 남는 용량입니다. 물론 더 많이 넣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캐포스 전기 튀김기는 기름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튀김 찌꺼기는 바닥에 가라앉게 하고 기름은 최대한 산화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히터의 위치를 바닥에 붙지 않는 구조로 고온부와 저온부를 구분함으로써 탄화물질은 가라앉고 튀김은 뜨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튀김기 바닥을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 튀김 찌꺼기를 앞으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닥 앞쪽에는 기름 배출기를 만들어 튀김 찌꺼기가 밑으로 쉽게 배출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라앉은 탁해진 기름이 다시 위로 올라가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료를 튀기는 위쪽의 기름은 170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아래쪽은 냉각존으로 100도 이하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이 끓어도 아래쪽은 끓지 않는, 찌꺼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닥 철판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튀김 찌꺼기가 기계에 붙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로 기름이 쉽게 산패되지 않아 깨끗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KBS 뉴스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치킨집에서 일어난 화재 400여 건 가운데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가 27건으로 전체의 6% 넘는다고 합니다. 당시 뉴스 내용을 보면 가열될수록 발압점인 170도에서 180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온도가 되고, 거기다가 다량의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 거기서 10도에서 20도 정도 더 온도 상승을 일으키는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튀김 찌꺼기를 바로 걸러낸 다음 이렇게 철제 용기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걸러낸 찌꺼기는 바로 식혀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탄화된 찌꺼기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튀김기 내에도 탄화된 물질이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쉽게 제거하는 방법은 기름 정제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캐포스 기름 정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튀김기와 기름 정제기를 함께 쓰면 기름을 더 맑고 깨끗하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기름 정제기는 닭이나 돈가스를 튀긴 기름에 남아있는 탄화물을 걸러내는 기계입니다. 천연 펄프 필터지를 이용해 기름을 정제하기 때문에 기름의 맛과 청결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을 걸러서 다시 쓰는 일은 점주에게는 큰 노동 중의 하나입니다. 정제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튀김기 밑에 채를 하나 받쳐두고 큰 덩어리만 걸러냈다가 통에 기름이 다 차면 점주가 직접 통을 들어 올려 튀김기에 다시 부어야 했습니다. 하루 일과로도 힘든 점주가 기름을 걸러 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기름을 걸러낸다 해도 큰 덩어리만 건져내지 미세하게 타버린 가루까지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기름 속에 탄화물질이 있으면 금방 산패됩니다. 정제기는 말 그대로 탄화물질을 제거하는 역할만으로 기름을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에 마그네솔과 같은 식품 첨가물을 넣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캐포스의 기름 정제기의 천연 펄프 필터는 마이크로 단위까지 걸러줍니다. 미세하게 탄화물까지 걸러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기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의 주 원료는 99%가 천연 펄프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하고 안전합니다. 간혹 부직포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부직포는 섬유를 그물망 구조로 엮어서 만듭니다. 섬유를 접착제 또는 열융착 기계적 방식으로 접착시킨 것입니다. 주로 부직포는 심지로 사용되거나
실험복, 수술복 등 일회용 의복에 사용됩니다. 공업용으로는 방음, 보온제, 여과포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용 범위가 갈수록 넓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옷을 만드는 경우도 있더군요. 어떤 곳에 사용해도 좋지만 음식에 사용되는 170도 이상 되는 고온의 기름을 걸러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멈추시고 천연 펄프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시 정제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걸러진 기름을 통에 받아 사람이 직접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제기에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 아래쪽에서 모터와 펌프를 통해 정제된 기름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호수는 뜨거운 기름 200도 이상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내부는 테프론 재질로 외부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발 스위치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속도로 조절하며 기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 사용하는 소비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이 익숙해지면 발 스위치 없이 메인 스위치만 사용해도 됩니다. 5분이면 뜨겁고 시커멓던 기름이 다시 맑은 기름으로 정제됩니다. 탄화된 물질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요리하는 사람도 소비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정제기를 생산할 때는 일본 전시회를 다니면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일본 회사와 지금도 가깝게 지내면서 기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제기는 매월 180리터의 기름을 아낄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곡물값,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튀김 음식 전문점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기름을 사용하시다 보면 기름때 제거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는 요리 후에 남은 기름때는 베이킹소다 2-3스푼 넣고 문지르거나 10분 정도 끓여주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전기 튀김기든 가스 튀김기의 경우는 평소 넣는 기름량보다 조금 더 많은 물을 넣고 적당한 양의 베이킹소다를 넣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 세제를 넣듯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튀김기의 온도를 80도로 설정하고 끓여줍니다. 10분 정도 끓인 후 물을 내리고 행주나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 문질러 주면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가 없을 때는 주방용 세제를 사용해도 됩니다. 함께 식초를 추가해도 좋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만족하실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기 튀김기의 히터나 가스 튀김기의 배관을 청소 시는 쇠수세미로 거칠게 문질러서는 안 됩니다. 거친 수세미로 문질러 기스나 상처가 나면 그곳에 집중적으로 찌꺼기가 붙어 타게 됩니다. 최대한 부드러운 수세미로 가볍게 때를 제거하는 수준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를 쓰는 이유도 거친 수세미를 사용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손에 묻은 기름때는 세제를 써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기분도 별로 좋지 않지요. 이때는 설탕을 손에 약간 묻혀서 양손을 비빈 후 물에 씻어내면 해결됩니다. 설탕이 기름을 흡착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마그네솔과 같은 식품 첨가물인 흡착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규산 마그네슘이 주성분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사용했고 안전성도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흡착제는 이산화규소와 규산 마그네슘의 혼합비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색도를 좋게 할 수도 있고 색도보다는 산가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둘을 다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제품이죠.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사실은 기름 속에 벤조피렌의 존재입니다.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름은 튀김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온에 노출됩니다. 당연히 벤조피렌도 증가하겠지요. 마그네솔은 색도 보정용 흡착제이기 때문에 벤조피렌의 양을 줄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공개된 기술 수준에서 산화물질을 필터주로 걸러주는 이상으로 더 좋은 산화억제 장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택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지금처럼 배달의 민족, 요기요와 같은 주문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매장의 환경을 볼 수 없죠.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연결된 구매가 아닌 소비자의 댓글로 판단하는 시대에는 속이고 속기 쉬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소비자는 판매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데서 잘하는 매장이 늘어나고 회사가 늘어나길 소원해 봅니다. 캣포스는 2004년 설립했습니다.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지만 철저한 사후 관리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치킨 전문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캣포스는 타사의 제품을 AS 해주면서 시작해 제품 개발까지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캣포스는 당장 이익이 안 남아도 AS를 완벽하게 해주면 언젠가는 되돌아온다는 신념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렇게 3, 4년간 유지하다 보니 단골이 생겼고 한 번 단골이 된 손님은 거래를 끊는 법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튀김기만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방 설계, 기기 설치, 수리, 보안까지 모든 주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스보일러를 만드는 회사에서 6년간 근무했습니다. 엔지니어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샘플을 바로 만들어서 적용해 봅니다. 또 끊임없이 제품의 성능을 보완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편리한 제품을 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름 정제기도 20여 차례 보완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지금도 보완 설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부품이 나오면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직원들과 용접을 같이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직접 용접을 하면서 실제 어려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제품 개발자로서 모든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길 좋아합니다. 그만큼 서로 아이디어를 편하게 제시할 수 있고 이는 곧 제품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석유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시장이 석유 자원을 쓰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기튀김기 시장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 전기튀김기가 인기를 끈 적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소용량의 제품으로 저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상업용으로 쓰기에는 용량이 너무 적어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캣포스는 다양한 용량의 상업용 제품을 출시했고 튀김에 필요한 열량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